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쁩니다. 빠르게 한번 오늘 이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공개해 주시죠. 자, 반도체 업종 내 희비 교차 지속. 왜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4.6조 어닝 쇼크였습니다.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이번에 매출도 매출인데요.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대개 이번에 나온 컨센서스가 4.6조에서 6조 초반대까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5조는 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하단인 4.6조에 딱 맞게 나왔습니다. 이 메리츠증권에서 낸 컨센서스가 딱 부합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자, 지난 3분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닝쇼크와 함께 이 반성문이라 칭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이번 2분기도 뭔가 또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2분기 잠정실적 설명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실적 이렇게 냈는데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 투자자들에게 좀 안내해 주는 겁니다. 내용은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죠. 두 부문에서 모두 대손 충당금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HBM에서 해당 충당금들이 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확실한 건 이제 7월 말 확정 실적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자 메모리, 비메모리 둘 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HBM으로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이 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들고는 있으나 수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만든다고는 하나 퀄 테스트 이야기 나왔다가 들어갔고요. 만들고는 있으나 그곳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 개발, 시제품, 라인 가동 등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일회성 비용이라고 지금 우리는 칭하고 있으나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그래서 전사의 실적 부진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목표가는 8만 원 이야기를 드리면서 굳이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는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실적이 나왔으나 주가는 하락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감과 테스트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 풍향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기대감들 더 이상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메모리와 이쪽 분야에서만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앞으로 하반기 포인트는 HBM3E 양산 가능성, 그다음 2나노 파운드리 수율 개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갤럭시 Z 폴드 7 이쪽 모바일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는가 격화되는가 글로벌 대외 환경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매출이나 반도체 매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 최저점이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볼 때 더 나빠질 부분보다 더 좋아질 부분들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은가. 그런 네.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으로 8만 원까지 중장기적 매력도를 보고서 홀딩 전략, 가격 매력도가 높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리스크들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다. HBM3E 그리고 2나노까지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이제 좋은 성적을 좀 앞으로 거둬야 되는 삼성전자의 주가 기대를 해볼 부분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반석 팀장님 이제 네. 8만 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부터도 이제 저가 매수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를 볼 때 잠시만요. 오늘 아마 탑픽 종목은 아닐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도 뭔가 간당간당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차라리 65,000원 선 정도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뭐 매수를 들어가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모든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질문 자체도 삼성전자가 지금은 저가 매력도가 높다. 그럼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올랐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네. 모든 것들이 저는 오른다라는 전제가 우리의 심리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 분할로 조정 시에는 담아가는 전략이 그냥 전반적으로 가격보다도 조정 시에 분할로 담아가기에 합당한 합격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65,000원보다 6만 원이 더 낫죠. 네. 예. 자, 삼성전자 HBM 하반기 퀄 테스트 그리고 2나노 비메모리 쪽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포인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범 매니저님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아마 이 실적이었으면 왜냐하면 컨센이 사실 우리가 어제 5조 정도를 바라봤는데 4.6조가 나와버리니까 오늘 사실 한 2, 3% 하락하겠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발빠른 대처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제 3조 9천억 원을 이제 매입하고요. 자사주를 2.8조 소각 그리고 1.1조를 상여지급 보상용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주가는 빠지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하방 지지가 좀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 조치를 취한 건 굉장히 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사주 취득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했던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자사주에 대한 그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그 당시 밸류업이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분위기가 들어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호재로 보고 주가는 결국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마 리서치를 좀 예를 들면서 선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파마 리서치의 인적 분할 철회입니다. 자, 분할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불투명한 이유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쪼개기 상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기조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인데 계획 철회로 주주환원에 좋은 선례가 나왔고 파마 리서치는 오늘도 역사상 신고가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HBM3E랑 그리고 HBM4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거는 기대감이 SK하이닉스만 못해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HBM이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가 늦게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점들이 좀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이 더딘 속도가 이제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하반기에도 과연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삼성도 얘기는 했지만 이게 26년, 27년이 또 현실적이다라는 말도 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사주 취득 호재로 같이 분위기는 타지만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다. 앵커님 좋은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6만 원을 안착을 하고 그리고 6만 3천 원, 4천 원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관점은 좀 어떨까라는 점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영범 매니저님 네. 추가적으로 보수적 관점은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와 근데 진짜 유동성 진짜 많다. 풍부하다. 이런 시장 오랜만에 좀 느끼는데 시장이 어떻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3,500, 더 나아가 4,000, 5,000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사실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이 지수단에 더 올라가는 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시간은 확실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7만 전자, 8만 전자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아쉬우시겠지만 지금 저 PBR부터 시작해서 워낙 지금 대체제들이 많다. 이 자사주 취득에 대한 문제는 보완제로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탑으로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끌 수 있는 정도의 재료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대체제가 많기보다는 저희가 오늘 뭐 이제 궁금한 종목 Y 뒤편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다른 종목들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된다라는 것 최현범 매니저가 아주 좋은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늘 많은 일들을 좀 해낸 과정 속에 하이닉스가 오늘 4%나 올라갔습니다. 어반석 팀장님. 네. 여전히 이 격차,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이 나올 때 SK하이닉스는 차익 매물 출회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4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HBM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53%, 54%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업계 탑 티어입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내가 다른 섹터로 갈까라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새로 신규로 들어가셨던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래도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가 그쵸. 아닐까. AI 수요는 여전히 시장의 성장성은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가 8만 원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36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허반석 팀장님 둘 다 SK하이닉스 높고요. 삼성전자 높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네. 두 분 다 물어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측면에서 기대 수익률을 보면요. 네. 솔직히 삼성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 삼성전자가 맞을까요? 하이닉스가 맞을까요? 허반석 팀장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삼성전자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살 때 뭐 시총 1, 2, 3이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살 때에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자금들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최악의 실적, 주가 최저점 이게 2차 전지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치되는 의견인데 저는 SK하이닉스에 좀 한 표를 주고 싶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좀 저는 평택 공장을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예. 평택 공장 지금 P1부터 P6까지 전체 가동이 되기로 이미 돼 있었는데 지금 P4까지밖에 가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이제 P5를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P6까지 이제 운영이 됐을 때 그럴 때라든가 레거시 쪽이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를 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또 억지로 한번 끌어내 봤습니다. 자, 이제 가면 종목으로 바로 토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100% 비중을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 포트와 중장기 소형주 포트폴리오를 할 때 장기 포트의 매력도가 시중 상위주에 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화비전입니다. SK하이닉스 향 TC 본더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죠. 결국엔 AI 기반 영상 보안 솔루션 CCTV 관련 쪽 하나, 그리고 HBM TC 본더 한쪽 이렇게 두 축으로 매출과 자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11%,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차트를 보시더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기업, 주가들의 대응점은 다 대부분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의 특이점은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도할 때는 이 추세 상단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할 수 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어디서 들어오고 있느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은, 기업들은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하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9,000원, 손절가는 4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비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현범 매니저의 토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오늘 사피엔 반도체라는 종목 좀 사피엔 반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표적인 기업 중에 또 하나고요. 자, 마이크로랑 미니 LED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LED 관련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은 또 AI랑 그리고 최근에 AI가 지금 붙어가는 오늘 AI 가습기 쪽에는 또 이스페사체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AI 쪽에 또 AR 증강현실 글래스 관련해서
이 사피아 반도체가 그쵸. 시장 최대 수혜주를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구글이 이제 젠틀몬스터에 대한 인수 이런 부분들이 또 메타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지금 AR 출시, 애플도 2027년에 다시 한번 해서 AR 제품 또 출시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하반기에는 역시 이제 증강현실 쪽에 글라스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TSMC 같은 경우에도 북미 기술 포럼에서 AR 글라스를 주요 전략 영역으로 또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HBM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로 LED 이쪽 이제 AI가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왜 가는 반도체는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3만 원 돌파 시점, 우리 고점 돌파 보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좀 신선함 가지고 갖고 싶다. 사피엔 반도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샤오미도 AI 글래스를 또 출시하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AI 글래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사피엔 반도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어제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으로 금융주들의 엄청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의 합산이 돼서 이제 고소득 구간이면요 세금이 확 뜁니다. 저는 사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마 저희 매일경제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고소득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행대로 가면 49.5%의 세율 가능성도 생깁니다. 자, 이러니까 배당과 함께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냐라는 야당과 정부, 여당과 정부의 의견으로 이제 이 움직임 기대감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함께 금융주 주가가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는 이제 배당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고정수혜가 된다라는 이점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증권주를 보니까 은행 중심 고배당 ETF보다 배당 성장 ETF 성과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은행주, 금융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기회를 살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범 매니저님,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 모멘텀이 어제부터 이어졌거든요. 지금 은행주, 증권주 장난 아닙니다. 요거 상승론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일단 초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왜 움직이냐면은 은행주는 배당 과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또 핵심 좀 구심점을 또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말 그대로 따로 떼어내서 이것만 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배당이 핵심인 지금 은행 관련해서도 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4대 국내 시중이라고 하는 우리 KB부터 시작해서 이 은행들의 지금 배당에 대한 퍼센티지가 30%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35% 배당 성향까지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부러 맞추는 걸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은행주를 봤을 때 PBR이 지금 1배가 지금 되지 않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도 저 PBR이라든가 그리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시작한 그 와중에 옥석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당연히 그 관련주에 우리가 또 힘이 실릴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지금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런 이슈가 이제 막 시작된 점이 우리가 은행주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밸류업,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은행주, 배당주 이렇게만 우리가 포함했다라면은 이제는 실제 실적이라든가 이 은행이 더 할 수 있는 지금 예대마진 쪽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대출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포함했을 때 비이자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 봤을 때 은행주는 지금부터 확실히 우리가 매수해야 될 관점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침 채팅창에 사유님께서 날카로운 또 채팅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순환매가 돌면은 다음은 좀 생명보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일단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소득도 같이 이제 보는 그런 좀 보험료 책정이 조금은 이제 은행주랑 증권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증권은 지금 브로커리지 스튜디오 쪽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예대마진이라든가 이 대출 쪽 그리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료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점들을 다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저PBR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라든가
생명보험사 지금 할 거 없이 같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밸류업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에 이제 좀 여름 재해라든가 특수를 생각하게 되면은 손해보험이 조금은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밸류업 관점에서 생명보험 관련주, 손해보험 관련주 같이 보는 관점을 같이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 알겠습니다. 야, 배당수도 분리과세 쪽에서 또 최원문 매니저가 엄청난 또 정보량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융주들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뭐 나중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접근 방법,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정부의 입김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자사주에 대한 처리, 그리고 중복 상장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주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데에 뭔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부의 증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려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한 포인트와 금융주 투자에 있어서 금리가 오를 때에는요,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구간은 금리가 오를 때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과 증권 섹터가 유리하다. 사유님이 채팅을 주셨는데 사유님 이 닉네임 앞에 왕관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매일경제TV를 보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인사이트가 드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보험과 증권주는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투자처죠. 채권 평가 이익이 증대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이니까 이제는 금리 상승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를 할 거냐, 보험주를 할 거냐, 증권주를 할 거냐, 지금 금리 인하기다라는 포인트 하나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요. 금융주 투자하실 때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산의 건전성, 부실대출은 없는가, PEF에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가, 충당금의 적립률은 얼마인가, 거기다가 제2금융권은 부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장에 굳이 부실 위험이 높은 곳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ROA, 총자산 이익률이 10% 이상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PER은 4에서 6배 정도가 저평가로 보고요. PBR은 0.5배 이하면 초저평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랑 배당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3% 미만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같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ROE, ROA 10% 이상, PER 4배에서 6배 저평가, PBR도 0.3에서 0.5배 초저평가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볼 때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 팀장이 아마 거기에 딱 맞는 토픽 종목을 지금 갖고 왔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신영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뭐 ROE, ROA 이런 얘기 많이 드렸고요. PBR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영증권의 PBR이 0.57배거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자사주 비율이 53.1%입니다. 최대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21.8%.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25%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품절주, 유통주식수 적은 주식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중에 신영증권 같은 경우가 자사주 비율이 53%가 넘는다. 핵심 포인트.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잘 홀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눌림목에 접근해 보시고 더 센 상법 개정이 온다. 그러면 이 금융주 안에서는 신영증권 볼 필요가 있다. 매수가는 14만 원 이하,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9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영증권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토픽 종목은요? 저는 오늘 신한지주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다 아시지만 신한금융그룹 지주회사고요. 신한은행이랑 우리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주은행을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의 PBR이 이제 0.55배,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에도 큰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점. 오늘 신고가 그리고 갱신하는 부분들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 4월 25일 날 신한지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함께 지금 어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79,000원 돌파, 손절가는 63,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K뷰티 오늘도 강했습니다. 관세 리스크 먼저 가면은 뭐 한 번씩 더 튀어오르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았고요. 상반기 K뷰티 수출액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근데 참 종목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APR, 달바글로벌 엄청난 목표가와 함께 주가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걸 내가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한번 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ODM, OEM 잘 간다 해서 연속성을 봤더니 오늘은 인디부터 대형 브랜드, 원재료, 부자재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최현범 매니저님, 네. 화장품이 일단 관세의 리스크는 좀 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더 매력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향, 유럽향, 동남아, 일본, 중국 다양하게 있는데 어디를 가장 좋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정말 어디가 지금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지금 파이프라인이 좀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유럽, 남미, 동남아 할 것 없이 지금 하반기 수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수출이 지금 화장품에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을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게 견인하는 그런 섹터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죠. 그래서 프랑스에 이어서 2위로 지금 자리매김했는데 이러다가 1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굉장히 또 네. 기분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본격 유입이 또 중국 유커들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충무로 우리도 뭐 마찬가지 명동도 가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월달, 8월달 시작됐다는 점, 거기에 한한령 해제 분위기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반석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춤에 종목 고르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만 해도 실리콘투가 대장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다가 이번 달만 해도 지금 달바글로벌, APR 쫙쫙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종목 선별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자면 뭐 달바글로벌, 비타미스트, 그다음에 VT 같은 경우 리들샷. 그쵸. 과거에는 아모레퍼시픽함, 설화수.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가 있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 두 번째, 실적 대비 과도한 주가가 하락돼 있는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개선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다. 그럼 이거를 줄여서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ODM 제조사 같은 것도 괜찮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제조, 클리오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요. 수급의 연속성,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 실적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 시장 우위에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된다면 여러분들 사셔도 되는 화장품주 골라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딱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우리 토픽 좀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네. 저는 말씀하셨던 APR을 또 들고 왔고요. 이게 굉장히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초급반에서 내가 1등이 된 거고 그다음 중급반 문 열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점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뷰티 디바이스죠. 화장품 주요 사업을 같이 좀 영위하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이 이제 또 우리가 다들 10대, 20대가 지금 장원영으로 이제 모델이 이제 또 새롭게 그쵸. 또 오르게 되면서 1020 세대에 대한 타겟층의 유입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되고요. 매출액 93%, 영업이익 135% 증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신고가 18만 원 이상 목표가 잡고 14만 원 이탈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 앞서 말씀드린 VT, 차트상 저위험 구간 리들샷이라는 브랜드, 해외 매출은 일본과 북미, 코스트코 더 좋아진다. 차트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T까지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와인을 마무리해볼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최현범 매니저님 더 많은 정보 최현범 매니저님이 조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자, 어디로 가면 더 그 설명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유튜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임팩트 있게. 네, 오전 8시 40분 최현범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최현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